안녕하세요. 1월 6일 오늘도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 정부가 디지털 뉴딜 관련하여 12.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정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산단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여러 가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수혜 섹터를 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과 함께 최근의 주식창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10% 이상 수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의 디지털 뉴딜 대규모 투자 소식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이 수혜를 입을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는 증권 쪽에서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혈장 치료와 관련된 섹터와 석유화학, 폐기물 처리, 마리아나 쪽의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덕산 네오룩스와 NC소프트, 티라유텍, 대우건설을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이수화학과 제넨바이오, 그린케미칼과 대성홀딩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 PCB 제조 전문 업체인 TLB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사실상 아미노로직스와 서린바이오 등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많고 실제로 다 열어보면 실적이 적자인 기업도 많은데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상한가들이 실적과는 상관없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장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린케미칼과 같은 이런 친환경 석유화학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제넨바이오가 유증을 철회하고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서 위지트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매우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신세계건설, 이테크건설, 대우건설 등 여러가지 키맞추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도 주가를 적극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만큼 건설사 업황에 대한 자신감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월은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슈로 인하여 바이오 제약 쪽이 꾸준히 좋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백신과 콜드체인 치료제 쪽에서 계속되는 뉴스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 쪽은 계속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시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폐기물 처리와 KG ETX, 온실가스 관련주 같은 KC 코트레 같은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 SK 이노베이션이 또 혼자 달려가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코스피 3000 랠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대표주가 삼성전자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DB 하이텍과 네페스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 한다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3D 랜드 쪽에서 심텍과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오늘 사실 조정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지 컨트롤스와 IA, 세코닉스와 i3 시스템 같은 종목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요. 피플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DB 하이텍과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이런 대형주를 많이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과 하나솔루션과 같은 이런 미래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타바이오와 젠백스, 노터스 같은 이런 바이오주에도 관심이 크고요. 이오플로우, 녹십자 랩셀까지 대운까지 제약주를 담아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렸던 DB 하이텍, 파운드리 수요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중국과 대만과 비교해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올해 반도체 수출 10% 증가라는 좋은 전망에 따라서 DB 하이텍이 삼성전자와 함께 핵심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조정 후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6만원까지는 상향 조정한 만큼 앞으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믿고 있는 네페스는요. 바로 국민연금이 4.83%에서 6.12%로 이렇게 지분을 넓혔거든요.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네페스 지분 확대를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시장이 3,000에 도달하면서 동학개미들이 패닉 바잉 3,500 간다는 의견과 거품이 꺼질 것이다, 과열 증상이 있다는 부분으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증시 대기 자금이 69.4조로 사상 최대를 아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은행 대기 자금까지 몰리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워낙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2800선까지를 항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폭의 연속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공빈자 민간 쪽에서 100조 원 이상 넘는 투자를 하여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26조 4천억 원이 신도시 건설에 투입이 되고 또 신재생 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에만 3조 4천억 원을 포함해서 약 34조 원이 상반기에 투자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약 9조 3천억 원 정도는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실행 계획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또 잔여 3조 6천억에 대한 보증률 인하도 게시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백신은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디지털 뉴딜 분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였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의 경제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9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앞으로 디지털 산업 혁신과 스마트 치안 등 총 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과 인공지능 국민 비서 서비스를 기존 9쪽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설립한다는 부분에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핵심 인프라와 산단 물류 쪽에 디지털화 분야에 2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만큼 대표적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서 국도의 45%의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도심지 3D 지도를 100%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만큼 앞으로도 교통 체계 시스템과 이런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쪽 이런 자율주행 디지털화 쪽에서도 같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기업 가치를 1조 원으로 인정하였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오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6일 산업은행으로부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요, AI 기술의 기반 기업형 IT 플랫폼 기업인데요.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와 종합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등 카카오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AI 기술을 결합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가전 문화 레저, 헬스케어,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기업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미래기술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요, 다시 한번 삼성 리서치를 방문해서 6G 시대와 AI를 챙기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AI 6G는요, 메모리, TV, 스마트폰 등 현재 주력 제품을 차세대 1등으로 키우기 위해서 삼성의 내부 역량을 쏟고 있는 미래 사업군인데요. 앞으로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은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AI 산업 육성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또 5G를 넘어서는 미래 사업 6G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2년 연기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도 1년 연장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추진한 유상증자 안건이 6일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국적 항공사 통합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아시아나 인수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국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불공정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테슬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을 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였는데요. 보급 목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009년 기준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제조사로 테슬라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국내에서 판매 실적이 작년에 10,000대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측의 요구를 수행하게 되면 국내 후발업체의 돈으로 세계적 기업의 테슬라를 지원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친환경차 전환을 강제하려다 보니 결국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니 테스트는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하여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상장사 60%가 최근에 정보가 없고 허위 공시에 대한 피해가 여전하다는 그런 우려 섞인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공시를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모습에서 제가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최고의 자위 브랜드가 돋보인다는 것과 같이 계속 건설에 관련된 뉴스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주택 공급 관련하여 건설주를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OLED 관련된 언급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OLED 노트북이 온다는 내용으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22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칭으로 여겨지고 있는 갤럭시 S21이 조기 출시되는 효과를 반영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OLED 스마트폰 침투율 확대에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OLED 노트북 시장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올해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재 출하량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될 부분에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48,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NC소프트인데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리포트에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NC소프트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모멘텀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내용과 2022년까지 지속되는 대형 신작 게임과 해외 진출이 지속되는 모멘텀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25만원까지 상향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티라 유텍인데요. 주요 고객사의 적극적인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따른 실적 고성장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티라 유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장한 지 올해는 안 되었는데요. SK의 스마트 팩토리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 PER 9.2배 수준의 현저한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2차전지와 반도체 등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도 매출액 455억 원과 영업이익 8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조 컨설팅을 맡고 있고요.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2021년도에도 SK, 삼성, LG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2차전지 반도체 산업 위주의 매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는 호실적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인데요. 4분기 성장의 초입에 있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현장의 정상적인 진행으로 4분기 건축 주택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 양호한 원가율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4분기 토목 플랜트 평균 원가율은 보수적으로 104%를 가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국내 해외 매출의 동반 감소로 인해서 감소세를 지속하는 분기 매출이 4분기부터 다시 상승 반전을 한다는 부분에 좋은 증가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년 연간 분양 목표치도 3.5만 세대인 수준으로 앞으로 더 좋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1년도부터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 여부와 자체 사업 정상적인 분양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우건설의 목표 주가는 7,5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최근 석유화학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남들 다 갈 때 조정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면서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증을 철회하고 무증을 실시하겠다는 내용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 보이고 있고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 최고치를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릴 경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츠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LG 하우시스가 8만원을 돌파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 놓았고요. 이렇게 목표 달성 기업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만원, 4만원이 목표가였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5만원을 돌파하면서 5만 5천원까지 목표 주가를 수정하였습니다. 콘텐츠 쪽에는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자와 콘텐츠 쪽을 삭제하였고요. 대우건설을 새로 추가해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가가 코스피 3000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 관심 종목을 좀 축소하여 바라보는 모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상이 안 된다는 막강 한파가 시작되었는데요. 8일에는 서울 체감 영하 온도가 2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주도는 57년 만에 첫 한파 경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오는 지역도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추위가 몰려오는 만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머치 파크와 함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디지털 뉴딜 쪽에 12.7조 원을 투자한 만큼 앞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크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